옥죽동 농려해안 지오게티길은 선진포항에서 출발하여 대청도 북동쪽 해안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농려해안에서 미아동 해안까지의 약 1.5km 구간은 모래로 이뤄진 해안가 개티길로 개티길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황금 코스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빗어낸 자연의 조각품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청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지만 그중 홍어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내 최대 홍어 어획지는 전남 흑산도가 아닌 인천 대청도로 밝혀졌습니다. 참홍어는 주로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깊이 50m 이상의 수온이 낮은 해역을 찾아 집단으로 이동합니다. 봄철에는 흑산도 북서쪽에 살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대청도 해역까지 올라온 뒤 겨울철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홍어는 두뇌를 발달시키고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도우며 기관지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삭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는 홍어는 전라도 지역에서 특히 인기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청도가 과거 고래잡이 전진기지로서 명성을 날렸던 곳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918년부터 일본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대청도 고래잡이는 1944년경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대청이란 지명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대청도는 예로부터 소나무 숲이 무성하여 푸른 섬으로 불렸습니다. 송나라 사신서긍이 1123년 고려에 와서 머물면서 기록한 고려도경에 대청서는 멀리서 바라보면 울창한 것이 마치 눈썹을 그리는 건푸른 먹과 같다 하여 고려인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한 것에서 이 섬이 푸른 섬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청도를 포울도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푸른 섬의 음을 한자로 기록한 것이며 이후 다시 한자로 쓰게 되어 청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대청도 선진포항 맞은편 북쪽 해안가에 있는 답동해안가 산책로 초입에는 둥글둥글한 자갈이 많이 쌓여있는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자갈마당이 끝나는 지점에는 상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상어바위가 나타납니다. 이 지점의 암석은 검은색 세일과 백색의 규암이 반복되며 특이한 모양을 보이는데 풍화 침식에 약한 짙은 색의 셰일 부분은 많이 깎이고 풍화 침식에 강한 밝은 색의 규암은 덜 깎임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답동 해안가를 따라 검은낭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검은색 셰일은 없어지고 대부분 규암으로 구성된 암석 노두가 나타납니다. 규암의 측리면을 살펴보면 볼록볼록한 형태로 휘어진 모양을 한 지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퇴적 당시 형성된 물결 무늬를 포함한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 휘어지고 뒤집혀져서 나타나는 특이한 모양입니다. 이 지역의 지층이 뒤집혔다는 것은 규암층에서 발견되는 사층리, 곡사층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청도에는 소나무 숲이 참 많습니다. 대청도의 소나무 숲 중에서 옥죽동 마을로 가는 길가에 집단 식생하고 있는 소나무 숲과 모래올 해안 사구의 방풍림으로 조성한 소나무 숲이 가장 수려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두 지역의 소나무 숲은 유전학적으로 보아도 수종이 우수하여 2000년 4월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청도의 여러 곳의 적송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소나무들은 섬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모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나무 역시 매우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모래울 해안 사구에 있는 기린 소나무의 어원이 있다는데요. 대청도 모래울 해안은 조그마한 봉우리가 해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백사장에는 자갈이 거의 없이 입자가 고운 모래가 깔려 있어 해변을 걷다 보면 부드러운 촉감이 발바닥에 그대로 와닿습니다. 모래울 해변 바로 뒤 언덕에는 기린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모래울 해안의 소나무를 기린 소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나라 순제가 태자 시절 대청도에 유배 왔을 때 모래울 해안이 보이는 이곳의 소나무 숲을 거닐다가 소나무에게 아들을 가져다주는 기린송이구나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곳의 소나무를 기린 소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청도 동쪽의 검은낭산 북사면에 있는 옥죽동 사구는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옥죽동 사구는 축구장 60개 정도의 면적 약 66만 평방미터으로 해발 40m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옥죽동 사구는 바닷가에 모래가 날아와 만들어진 것으로 매우 곱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래가 너무 날아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소나무 방사림을 조성하여 그 특유의 옛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구에는 어떤 식물이 자랄까요? 사구 주변은 물과 영양분이 부족한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해안가 사구에 자라는 식물에는 갯맥꽃, 개슴박위, 개단두, 개찔경이 등과 같이 갯이라는 접두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안 사구에는 갯그령, 갯잔디, 존보리사초, 통보리사초 등이 뿌리와 땅속 줄기를 모래 속에 깊이 내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 식물이 발달한 지역의 사구는 토양의 안정화를 이루게 하고 사구 둔덕에는 순비기나무, 해당화 등이 살며 모래 언덕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옥죽동 사구와 모래울 사구에서 발견되는 사구 식물은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맥꽃, 개찔경이, 개단두, 모래지치, 해당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녹려해안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이는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이테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수평으로 쌓인 퇴적층이 강한 지각 변동을 받아 수직으로 세워졌고 붉은색을 띤 점토로 구성된 암석의 위쪽 부분에 구멍이 나서 이런 특이한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테 바위 오른쪽에는 퇴적 당시 퇴적물의 공급 방향과 상하 판단을 지시해주는 사층리가 있는데 이를 통해 바다 쪽의 암석이 먼저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아동 해안의 모래갯벌 표면에는 물결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의 암석에도 이와 비슷한 물결무늬가 보입니다. 물결무늬는 조간대와 같은 얕은 수심에서 형성되는 구조인데 미아동 해안의 암석에서 물결무늬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이 지역은 얕은 수심의 환경으로 추정됩니다. 10억 년 전에 생긴 물결무늬와 현생 물결무늬가 공존하는 대청도 미아동 해안은 참 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층리로 지층의 상하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사층리는 층리면이 경사진 구조로
수심이 얕은 하천이나 사막에서 형성되는 퇴적 구조이므로 주로 사암에서 발견됩니다. 사층리 구조. 사층리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어 형성 당시 유수의 흐름이나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단서로 사용됩니다. 하부 평행층리에 거의 접하고 상부 평행층리에 비교적 큰 각도로 만나므로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때 이용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미아동 해안에서 바라본 옥죽산과 선빠짐 지역의 층리가 서로 다른 이유는 미아동 여는 바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모래갯벌을 넘어 옥죽산과 모래갯벌 중간에 시스텍의 하나인 선빠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옥죽산과 선빠짐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층리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정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죽산과 선빠짐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사암이 변성된 규암으로 규암 속에 보존되어 있는 사층리를 조사하여 보면 옥죽산 부분이 지각 변동을 받아 뒤집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종이 된 대청부채. 대청부채는 우리나라의 대청도, 백령도, 함경북도 등에 자라며 세계적으로는 만주, 러시아 극 동지역, 몽골 등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입니다. 꽃이 우아하고 아름다워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멸종위기종 2급에 지정되었습니다. 대청부채. 대청부채라는 이름은 대청도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잎이 부채살처럼 넓게 퍼져 있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 붓꽃 속 식물들이 하나의 줄기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꽃을 피우는 데 비해 대청부채는 여러 개의 꽃을 피웁니다. 각각의 꽃들은 Y자로 갈라진 꽃대 끝에 달리는데 대청부채는 7월 또는 8월 하순부터 피기 시작해 한 달 정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생물시계란 무엇일까? 생물시계란, 생물이 어떤 행동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청부채는 꽃을 피우고 오므리는 시각이 일정하여 생물시계입니다. 오전에는 봉오리 상태로 있다가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꽃이 활짝 피고 밤 10시가 되면 오므라집니다. 원나라 마지막 황제의 순제 유배지. 원나라 마지막 황제의 순제 유배지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 대청초등학교입니다. 대청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므로 유배지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대청도로 유배를 많이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원나라 마지막 황제 순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나라의 태자가 1324년 충수광 11년 계모의 모함으로 대청도로 유배 왔다가 이 듬해 원나라로 돌아가 황제, 순제가 되었으므로 대청도에는 순제와 관련된 전설이나 지명이 많습니다. 600여 명이 식솔과 함께 대청에 유배를 와서 첫 발을 내린 곳인 옥자포, 지금의 옥죽포, 천자나 왕의 도읍에만 사용할 수 있는 대청도 중앙의 삼각산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삼각산 맞은편에 위치한 대청초등학교 자리는 당시 궁궐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청초등학교가 병설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원나라풍의 기와 조각과 몇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유물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2019년 7월 대청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에서 기와 조각 2점을 발견하여 전문가에게 감정을 위로한 적이 있는데 순제 유배 시절의 기와라고 한다면 역사적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청도에 인접한 소청도 분바위에는 순제가 경치를 즐기며 망향의 한을 달랬다고 전해지는 장소도 있습니다.